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7.7 LTE 모델을 2021년에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 가능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모델은 한국 SKT를 통해 판매된 한국 내수용 모델입니다. 보통 저는 내수용, 글로벌용 뭐 그런 거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탭 7.7은 한국 내수용이 유일하게 퀄컴 스냅드래곤 S3를 장착했고, 다른 국가에서 판매된 탭 7.7은 엑시노스 421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만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이유는 SKT에서 한국에 판매되는 태블릿은 LTE 데이터가 되면서 통화가 되기를 원해서, 그 당시에 LTE와 음성 통화가 동시에 되는 모뎀이 퀄컴 스냅드래곤 S3에 장착이 돼 있어서 스냅드래곤을 탑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엑시노스는 거의 천상급 그런 CPU로 칭송받던 그런 시대여가지고 4210의 S3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그래서 일부는 해외에서 직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꽤 많았고, 그 당시에 특히 노트1이 한국에서 스냅드래곤 모델이 탑재가 돼가지고 해외를 수입한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죠. 뭐 어찌됐든 요 탭 7.7 LTE를 핸드폰으로 지금 사용 가능한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탭 7.7에 심카드를 옮기고 2주도 안 지나서 다른 폰에다가 심을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전화 발신 및 수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도저히 핸드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핸드폰처럼 2주 이상 장기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모델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핸드폰이고, 근데 요 문자 송수신은 잘 되고 데이터 사용도 잘 되는데 전화만 발신 수신이 안 돼서 재부팅도 해보고 심카드도 뺐다가 다시 꼽아보고 통화도 안 돼가지고, 제 심카드 문제인가 생각을 해서 다른 폰에다 꼽아서 보니까 다른 폰에서는 통화가 잘 돼요. 그래서 다시 심카드를 빼서 여기다 꼽으니까 또 여기서는 또 다시 전화 수발신이 잘 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또 전화 발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급한 전화를 걸 때가 있었는데, 전화 발신이 계속 안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핸드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바로 심카드를 빼고선 다른 핸드폰에 심을 바꿔서 사용을 했고, 또한 수신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요 핸드폰이 진동이 계속 울려요. 요 핸드폰 화면 안 켜진 진동만 계속 울려요. 그러다가 요 핸드폰을 재부팅을 했는데, 그때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에 핸드폰으로 사용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론은 2021년에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아까 데이터 문자 송수신은 되고 데이터는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태블릿용으로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일단 안드로이드 버전이 해외판은 4.1.1 젤리빈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한국판은 1대 활용인 스냅드래곤 S3 모델인 관계로 4.0.4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뭐 2021년 기준 4.1이나 4.0이나 둘 다 실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OS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전이 높아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일부 앱은 4.1 이상에서만 실행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4.1에서 더 높은 버전의 앱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4.0.4는 더더욱 아쉽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슷한 스펙인 노트1이 4.1.2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보면은 이건 삼성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도 간단한 웹서핑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요 기본 인터넷 업데이트를 인터넷을 가면은 일부 웹페이지는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요 브라우저가 꽤나 오래된 버전이고, 그리고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접속을 막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거는 잘 되는데 일부 웹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홈 화면에 보면은 브라우저가 5개나 깔려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요 5개를 골고루 사용을 해보니까 기본 인터넷은 뭐 파일을 다운받을 때 요게 제일 잘 다운받아집니다. 그래서 다운받을 때는 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유튜브 시청할 때는 오페라, 요게 가장 시청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실제로 제 구글 아이디도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고, 기본 웹 서핑은 파이어폭스가 그나마 제일
원활해서 파이어폭스로 웹서핑을 하고 웹서핑 하다가 이거 다운받아야지 하면은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인터넷에 붙여넣기 해서 다운을 받는 거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뭔가 엄청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도 인터넷 서핑하는 걸 용으로도 살짝 부적합하죠. 그렇다면 카메라는 어떤가 라고 하면은 전에 전시한 탭 S2 8.0 요거랑은 다르게 카메라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요거는 제가 태블릿 치고 카메라가 꽤나 잘 나와서 칭찬을 했었는데 요 친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진짜 요건 가볍게 증거사진도 힘들 것 같고 그냥 가볍게 숨을 참아서 풍경사진 한번 찍어보겠다 뭐 그런 용도 아니면은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요 자세한 사진 리뷰는 오른쪽 위에 카드 달아 놓을게요. 아까 유튜브는 오페라로 본다고 했는데 왜 오페라로 보냐, 기본 유튜브 앱을 놔두고. 그 이유는 유튜브 앱이 지원이 끊겼습니다. 보면은 눌린 건가? 유튜브 가면은 요 유튜브 이것만 뜨고 계속 구글 플레이에 유튜브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기 이거 누르면은 눌렸니? 이제 구글 플레이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가면은 기기가 이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뜨죠. 그 말은 뭐냐? 유튜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당연히 요 카카오톡 지원이 끝났죠. 지금 4.4 키캣이랑 롤리팝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마시멜로 이상부터 제대로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4.0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이 끝났고, 그리고 T맵 같은 경우도 요건 SKT 버전이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요 T맵도 지원이 끝나서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카카오 내비,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작동되는 내비게이션 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요 옛날 인스타그램 앱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다만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피드는 볼 수 있지만 뭐 스토리나 아니면 피드에 좋아요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라이트 버전은 지금도 업데이트랑 그런 게 잘 작동됩니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스토리도 볼 수가 있고, 요게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라이트는 오늘 업데이트 있다고 알림이 떴던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요거 보면은 여기 갭 생긴 거 보세요. 요거 뭐 레이아웃이 뭐 안 맞는지 업데이트 확인 중.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 라이트 업데이트 있다고 하고, 요거 메신저 라이트는 이틀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아직 지원도 잘 됩니다. 뭐 그러면은 간단한 SNS 목적으로는 아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뱅킹은 어떤가? 당연히 뱅킹은 보안과 중요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안이 취약해지고, 그러면은 뱅킹을 앱이 지원을 안 하겠죠. 그 운영 체제를 따라서 뱅킹 앱은 당연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ATM 이용하세요. 그리고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한 게임 아니면은 게임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뭐 스도쿠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뢰찾기 뭐 그것도 그 정도는 돌아갈 건데, 그 이외에 뭐 이런 하드 게임은 부적합합니다. 요 자세한 게임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블릿 용도로도 2021년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나마 제가 유용하게 이용했던 게 2021년에 올림픽을 볼 때 요 큰 화면으로 DMB를 이용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요게 아몰레드 들어간 화면 중에 DMB가 되는 가장 큰 화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큰 화면이 있는 DMB가 되는 태블릿은 아마 노트 10.1 2012년 버전일 거고, 이거는 아몰레드가 들어간 것 중에 가장 큰 DMB가 작동되는 태블릿? 뭔가 말이 이상한데 뭐 그런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올림픽 볼 때 급할 때 요 DMB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SD카드에다가 영화나 노래를 들을 때 잘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아몰레드 화면이라 영화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스피커가 여기 단반향 스테레오인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 3.5mm 이어폰이 있습니다. 요 테베스 7도 이어폰 잭이 없고, 그런데 뭐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다 이용하고 하는데 가끔 충전 중이거나 뭐 그러면은 간단히 들을 때는 굳이 블루투스 이어폰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요 선 근처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끼우면 좋은데 없을 때는 좀 답답하죠.
근데 요거는 3.5mm 이어폰 있어가지고 요걸 키면은 가상 7.1 채널도 잘 작동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 PMP처럼 SD카드에 영화를 넣어두고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용도면은 아직 사용은 할만합니다. 다만 요 화면 해상도가 720p에서 좀 쭉 당긴 800 곱하기 1280 그러니까 HD 해상도이긴 하지만 만약 영상 파일이 1080p에 60프레임 per 세컨드 60프레임 동영상이면은 해당 기기에서 원활한 재생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요 램이 DDR3 대역폭이 낮아가지고 7080 60프레임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생을 하면은 이제 버벅이면서 그림은 안 나고 소리만 나온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본 영상을 30프레임으로 낮춘다거나 1080에 30프레임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60프레임에 720p로 해상도를 낮춰서 재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복사할 일이 있을 때는 유선 케이블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SD카드로 이동하는 등 하드웨어로 연결해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삼성 30핀 커넥트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전송할 때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매우 불안정하고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파일도 오다가 말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선 블루투스를 이용을 했는데 블루투스로 파일을 옮기려니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 생각해낸 게 요게 SD카드가 지원이 되니까 마이크로 SD카드에다가 컴퓨터에 자료를 SD카드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원시적으로 힘들게 전송을 했는데, 요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요 반쪽짜리인 것도 사용하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요 삼성 스마트 스위치 요거는 설치가 아직 됩니다. 요거는 4.0 이후부터 지원이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원은 하는데, 와이파이 다이렉트 하려면은 요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무선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도 요 30핀 요게 동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유선으로도 전송이 못해가지고 케이블 무선 연결 둘 다 못해가지고 다행히 요거에 SD카드 슬롯이 있고 여기 SD카드로 뭐 백업 및 복원을 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요걸로 필요한 자료를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하고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따라서 요 갤럭시 탭 7.7 LTE 모델은 2021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을 잊고 그건 이게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그냥 잊으세요. 있고 단순히 음악 및 동영상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DMB 시청이 가능한 PMP 대용으로 사용하면은 그나마 사용할 만합니다. 근데 누가 태블릿을 그렇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지금 2021년에서는 스마트하게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